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 519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천여 명 줄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혼인 건수도 1,264건 줄어든 4만 8,016건으로 역대 최저였던 반면 감소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시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 줄며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결혼, 합계 출산율이 동시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사례가 없는 만큼 저출산 정책에도 특단의 검토들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육아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셋째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서 올해 1분기 출생아 중 셋째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는 전체의 8%에 그쳐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둘째 아이 비중도 36%로 2015년 1분기와 비교해 약 3%포인트 줄었고 반면 첫째 아이 비중은 56.3%로 4.3%포인트 늘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88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여성의 출산 연령이 늦어진 탓으로 30대 후반과 40살 이상 여성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의 언어와 신체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7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은 계속된 마스크 사용 등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고 답했습니다. 바깥놀이가 제한되면서 신체 발달 기회가 줄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과도한 실내 생활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도 60%를 넘었습니다. 출생아와 결혼, 그리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 이 세 가지가 모두 역대 1분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발생하는 인구의 자연 감소폭은 1년 전보다 더 커져 인구 절벽 현상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결혼을 하고도 선뜻 출산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불황에 미래도 불확실한 데다 여성들이 출산으로 겪게 될 경력 단절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뭔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래도 그렇게 출산을 선택할 것 같아요. 출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커리어가 끊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취업과 집 문제에 치인 젊은이들 중엔 굳이 결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라든지 뭐 배우자를 더 이제 잘 보살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 보니까 이제 여건이 안 되면 더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는 출생아와 결혼, 합계 출산율이 모두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라는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출생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다 보니 지난해 1분기에 시작된 인구 자연 감소폭은 더 커졌습니다. 2019년 2분기부터 8분기째 1명을 밑돌고 있는 합계 출산율도 이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결혼 건수도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며 4만 8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3월 출생아 감소폭이 0.6%로 64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띕니다. 모든 연령에서 그 출산율 감소폭 자체가 조금 작아졌어요. 둔화가 됐고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출산율이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출생아 수 자체는 역대 3월 최소라서 인구 감소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 관리 방안에는 전국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 외에 지방대학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인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방대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 직업 교육이나 지역 산업 인력의 재교육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대학이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으로 정원을 충원하면 이를 실적에 넣어 정원 감축의 기준이 되는 유지 충원율 점검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입학과 편입학, 학사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지역에 따라 성인 학습자 수요 차이가 커 실제 대학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수업료도 적기 때문에 대학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선 재정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역일수록 사람이 인구 자체가 없잖아요. 성인도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삶의 여건이라든가 공부하기에도 지방대학 육성 투자 없이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화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특정 산업 기반이 구축된 곳에서만 성과를 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전국 일반도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책 시행 후 교통사고 사망률 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 일반도로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교통사고 사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5030 정책 시행 한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감소했습니다. 특히 시행 지역이 많은 시단위 도심의 경우 사망자가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수 주행자들이 증가할 걸로 우려했던 과속 단속과 교통 정체도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무인 장비 증가에도 과속 단속 건수는 109만여 건에서 101만여 건으로 6.5% 줄었고 시 단위 지역 도시교통정보센터의 평균 통행 속도를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전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속 정밀한 효과 분석을 진행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5030 정책이 범국민적 교통안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많은 운전자들의 동참으로 우려했던 과태료나 정체 등 부작용도 크지 않은 걸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남양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선 조립식 건물입니다. 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한 뒤 옮겨와 조립한 모듈러 교실입니다. 2층짜리 건물에는 학생들이 수업하고 실습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화 교실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라는 2등급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서둘러 설치한 겁니다. 모듈러 교실이 아니었다면 학생들은 낡은 건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업해야 했습니다. 과거엔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 임시 교실로 사용했는데 단열과 방음에 취약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건물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데다 컨테이너 건물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전에 쓰던 건물은 건물 난간이 조금 위험해서 걱정이 됐는데 여기 건물에 이사 오고 나서는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학교 측은 개축 공사가 끝나는 3년 뒤 하반기까지 모듈러 건물을 사용한 뒤 새 건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임대료가 비싼 것은 흠이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실습을 하는데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경기도교육청은 남양고등학교의 모듈러 교실 운영을 지켜본 뒤 증개축 공사가 필요한 과대, 과밀학교 등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이제 헬멧을 꼭 써야 하죠.
시민들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막상 킥보드엔 손이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 킥보드 이용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있습니다. 킥보드를 이용해달라는 홍보물이 붙어 있지만 이용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용자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자 차라리 타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주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킥보드 때문에 매번 헬멧을 들고 다니긴 힘들다는 게 이용자들의 설명입니다. 집 앞에 가는 용도로 들고 다니기도 번거롭고 킥보드 보면은 그 헬멧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만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모 같은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사고 영상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근데 헬멧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공유 킥보드에 일괄적으로 헬멧을 부착해두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분간 강화된 규제에 따른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있던 라벨이 사라지고 제품 이름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PB 제품인 생수와 탄산수에도 라벨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각각 21,800kg과 3,600kg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리수거 과정에서의 편리성까지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무라벨 대추 방울토마토의 경우 오후 3시 이후에 입고가 되는데 입고 시간에 대한 문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벨이 없는 제품은 상품명이나 유통기한 같은 제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묶음 포장 형태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업체들도 유통 채널을 늘리고 있습니다. 생수 제품까지 무라벨을 확대하고 있고요. 기존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오프라인 쪽으로도 판매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SG, 다시 말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목표에 소비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에 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소비자들이나 이제 국민들께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게 있었고 ESG 경영에서 아주 주요한 하나의 이제 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투명한 용기만으로는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친환경을 실천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전교생이 단 3명뿐인 양양 오색분교의 졸업사진 촬영 모습입니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분교로 전환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추억으로 남길 졸업사진조차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내걸린 졸업사진은 이미 3년 전인 2018년에 멈춰 있습니다. 제작 업체가 이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사진기사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강원도 교육청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졸업사진을 찍지 못하는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4곳을 선정해 앨범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3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저마다 애틋한 사연들이 넘쳐 결국 한 곳 더 추가로 선정한 겁니다. 강원도 교육청 직원들이 각 학교마다 3차례씩 방문해 개인 사진과 교육활동 사진을 직접 찍어 이를 졸업앨범으로 제작합니다. 조용했던 시골 학교가 오랜만에 졸업앨범 촬영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누나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혼자서 따로 찍었는데 저는 친구랑 같이 찍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찍어서 재밌었어요. 졸업생뿐 아니라 전교생과 학교 관계자 모두를 앨범에 담기로 해 사진을 찍는 날이면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점프해서 재미있었어요. 이미 첫 촬영을 마쳤으며 앞으로 주요 행사 때마다 방문해 추억의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어 앨범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기계로 압축해 놓은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플라스틱. 배달 음식 용기를 비롯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앞에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kg으로 세계 3위입니다. 하루 플라스틱 폐기물이 평균 840여 톤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에서 새로운 환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일명 리필 트럭으로 친환경 전기차가 마을을 돌며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내용물을 무료로 채워주는 겁니다. 주방 세제를 비롯해 섬유유연제와 손세정제, 치약 등 20종류가 넘습니다. 얘한테도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배워 나갔으면 하는 취지에 왔어요. 애기 데리고 왔습니다. 분리수거가 힘든 아이스팩과 병뚜껑을 수세미나 칫솔 등의 천연 소재 생활용품으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폐물건을 재사용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플라스틱 제품의 구매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운동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있고 확장성이 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춘천시 사례를 검토한 뒤 리필 트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쌈채소나 샐러드, 녹즙 등으로 활용되는 케일입니다. 진한 녹색에 잎사귀가 크고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 이 농장의 케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민물에서 자라는 녹조류인 클로렐라를 뿌려준 덕분입니다. 클로렐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등이 풍부한데 작물에 뿌려주면 수확량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신선도도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튼튼하게 크다 보니까 병해충도 덜하고 병해충이 덜 오니까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농가 소득도 한 30% 정도 향상된 것 같습니다. 이 딸기 농장 역시 클로렐라를 뿌려주면서 병해충이 줄고 수확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딸기 과육의 물러짐이 뚜렷하게 줄고 저장성이 좋아졌습니다. 클로렐라 친 다음부터는 경도도 좋아지고 보관할 때 신선도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흰가루병은 한 번도 못 봤고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 과체류에 클로렐라를 뿌려주면 생육이 30% 이상 촉진되고 병해충은 90%가량 억제되는 동시에 부패를 막아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로렐라를 작물에 뿌리게 되면 식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때 클로렐라에서는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물질과 더불어서 병원균들을 억제하는 농진청은 농가에서 손쉽게 클로렐라를 배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장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순서는 내 아이를 위한 동화 시간인데요. 동화를 통해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힐링을 얻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품명은 다자구야 더자구야입니다. 다자구야 더자구야. 옛날 소백산 중령에 많은 도둑들이 있었어요. 이 고을을 지키는 장군은 도둑들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군사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였어요. 허허, 어떻게 하면 도둑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 장군이 걱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장군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 할머니, 용감한 군사들도 쩔쩔 매고 있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장군님, 이럴 때는 꾀를 써야 해요. 내가 도둑들의 소굴에 들어가 도둑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는 더자구야 하고 소리를 치고 모두 잠들었을 때는 다자구야 하고 소리를 칠 테니 그때 잡으러 오시구려. 할머니가 장군과 약속을 하고 중령 꼭대기로 가자 정말 도둑들이 나타났지 뭐예요. 다자구야 더자구야. 아니 웬 할머니야? 도둑대장이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휴, 이 늙은이에게 다자구와 더자구란 자식이 있었는데 글쎄 나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버렸다우. 그래 자식들을 찾아 이 산속까지 오게 된 거지요. 아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은 도둑대장은 잘 되었다는 듯 할머니의 옷을 잡아 끌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마침 잘 되었군. 이제부터 우리한테 와서 밥하고 빨래나 해. 아들 찾을 생각은 말고. 도둑들은 할머니를 붙잡아 놓고 일을 시켰어요. 할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다자구야, 더자구야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도둑들은 할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 그러는 줄 알고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지요. 얼마 후 도둑대장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도둑들은 큰 잔치를 열고 밤중까지 술을 먹으며 왁자지껄 떠들어댔어요. 더 마시라요, 더 마시라요. 아이고 다자구야, 더자구야. 한밤중이 되자 도둑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이때다 싶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자구야! 다자구야! 이 소리를 들은 장군과 군사들은 재빨리 달려와 수백 명의 도둑들을 모두 잡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도와준 할머니를 어서 모시고 오너라. 다자구 할머니! 더자구 할머니! 군사들이 흩어져 할머니를 찾아보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지금도 중령고개에서는 고마운 다자구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인구 통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3월 인구 동향입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4만 54명으로 지난해보다 15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6만 603명으로 지난해보다 749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2,549명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16만 763건으로 지난해보다 13%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9,074건으로 지난해보다 1,778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4월 국내 인구 이동 현황을 알아봅니다. 이동자 수는 모두 59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자 가운데 시도 안에서의 이동자 비율은 약 67%며 시도 간 이동자는 약 33%를 차지했습니다. 시도별 순 이동률을 보면 세종, 경기, 제주 순으로 순 유입됐고 서울, 울산, 대구 순으로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육아 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올여름 앞당겨진 장마 소식과 함께 이른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초여름 일교차가 있는 만큼 호흡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특히 더위에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럴수록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